며칠 전에 올려드렸던 거 698회 신호받아서 정상적으로 가는데 횡단보도 막 지났어요. 횡단보도 지나서 맞은편에 차들이 기다리고 있으면서 신호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났는데 차 한 대, 두 대 지났는데 갑자기 어린이가 튀어나왔어요. 그 사고 다시 한번 보시죠. 갑니다. 여기는 보행자 신호 빨간불이죠. 그리고 맞은편에는 차들이 여기서 직좌니까 왜 직좌니까 당연히 이쪽은 다 기다리고 있겠죠. 나중에 이쪽에서 또 직좌가 되겠죠. 자, 블록차는 정상적으로 갑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고요. 네, 최대한 빨리 멈췄죠? 제가 뭐 사러 가나 봐요. 여기 보면은 손에 돈이 들려 있어요. 네, 이 사고요. 이 사고 제가 도저히 못 피한다 그랬죠. 경찰은 무조건 대고 가해 차량이다. 자동차 대 사람이면 무조건 대 차가 잘못됐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고는 도저히 못 피합니다. 왜냐하면은 신호 받고 와갖고 금방 신호 받고 왔어요.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은 횡단보도예요. 보행자들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차들 신호 대기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쭉 빠져나가야 되지, 신호 받고서요. 그래야 되는데 거기서 차 한 대, 두 대 간데 거기서 툭 튀어나오면은 못 피하죠. 그걸 피하려고 그러면 차량 한 대 지날 때마다 혹시 애가 튀어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하면서 가면 그럼 그 교차로가 완전히 엉망이 되겠죠. 그런데요. 제가 자동차에게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근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면은 보행자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로 건널 것으로 운전자도 믿는 거죠. 운전자가 차량 신호를 보고 진행하듯이 또 보행자는 보행 신호등을 보고 보행자 신호 녹색불이 켜졌을 때 건너야 되죠. 서로 믿는 신뢰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제가 또 어린이 사고인데요. 이번 사고는 어떨까요? 지금 보신 698회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시죠. 가겠습니다. 아이고, 빨리 출발하세요. 배고파요. 네. 아이쿠. 다시 한번 볼까요? 아이쿠. 다시 한번 여기서. 아이쿠. 일방통행길입니다, 이것은. 일방통행길에서 저렇게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아까 보신 거하고 다른가요? 똑같은가요? 똑같네. 차 사이에서 튀어나왔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아까는 다릅니다. 아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아까는 신호등 있는 교차로였고요.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여기 그리고 가운데에 뭐까지 있습니까? 가운데에 여기 중앙분리문까지 있고요. 금방 신호등의 교차로를 지나왔고요. 횡단보도 지나왔고요. 차들은 신호 대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왕복 4차로의 넓은 길이고요. 인도가 따로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신 건 어떻습니까? 인도는 있긴 있네요. 근데 인도는 있긴 있는데, 인도가 있긴 있어도 길이 좁죠? 길이 좁고 한쪽으로만 차가 두 대 다닐 수 있는 일방통행 도로입니다. 그러면서 지나오면서 처음부터 보시죠. 처음부터 횡단보도 있나요, 없나요? 신호등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여기는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 여기로 걸어갈 가능성 충분히 있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죠. 차들이 많이 안 다니니까요. 자, 여기서 요 상가에 있던 사람들도, 이쪽 상가에 있는 사람들도 이쪽으로 쑥 건너갈 수도 있고요. 요 사람이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곳, 이런 곳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아까랑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버스 다닐 수 있는 길입니까? 버스는 안 다닙니다. 신호등 있습니까? 한 120m 가면 있습니다. 그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도 있습니까? 80m 가면 있습니다. 주변에 횡단보도가 없어요. 그리고 80m까지 저기까지 건너가야지. 넓은 길이고 버스들이 다니고 쌩쌩하면 그래야 되지만 이런 좁은 길은 그냥 건너다녀요. 그래서 이런 데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곳입니다.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은 시야가 확보되어 있으면은 잘 보고 가면 돼요. 그런데 차가 서 있으면, 이렇게 차가 서 있으면 여기서 애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데 지날 때는 사람이 나올 수 있음에 대비하면서 속도를 줄여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이것이 그럼 이쪽으로 붙으면 되잖아요. 이쪽에는 시야가 확 뜨이니까 이쪽으로 붙어서 그러면서 이쪽에서 애들이 튀어나올지도 모르니까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여기서 저기까지만 가면 돼요. 여기 차들이 쭉 있는데 차들이 있으면은 항상 이런 곳에서는 사람이 나올 것 대비해서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큰 길하고 다릅니다. 신호등 횡단보도가 다릅니다. 이런 곳에는 언제든지 애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냥 마음의 준비를 하고 애들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하면은 애들이 나올 때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엑셀레이터 누르고 가면은 차가 브레이크를 옮기는 시간이 걸리죠. 애들이 나올지도 모른다 그러면은 발을 갖다가 엑셀레이터 브레이크 중간에 놓는다든가 아니면 브레이크 살짝 발을 놓고 하다가 꾹 누르면은 그럼 사고를 피할 수 있죠. 사람이 애가 튀어나오는 순간은 못 피해요. 너무 가까워서. 그런데 자, 항상 백병이 되려고 그러면 예상도 못했고 피할 수도 없어야 돼요. 여기서 애가 튀어나올 때 너무 가까워서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이게 너무 못 피하죠. 여기서 이럴 때 너무 하지만 마음의 준비라고 있으면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곳에서는 백병 아닙니다. 법원에 가면은 이런 사고일 때 저 아이의 잘못 한 30% 정도 봅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을 본다 그러면 아이의 잘못 블랙박스 없었으면 20%예요. 블랙박스 있으면 한 30% 정도 이제 앞으로는 40%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30% 정도예요. 그래서 한 3, 40% 정도. 자동차가 한 60, 70%. 그래서 좁은 길, 양쪽에 가게도 있고 상가도 있고 또 애들도 놀 수 있고 집들도 있고 그런 곳에서는 차들이 쌩쌩 다니고 넓은 길 말고요. 그런 데서는 언제든지 사람이 나올 것에 대비를 해서 항상 마음을 갑자기 애가 튀어나올 수도 있다. 저 앞에서 우리 애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까 애랑 얘랑 크기도 비슷해요. 하지만 현장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튀어나온다고 어떻게 피하라는 얘기야. 그러나 튀어나올 수도 있는 곳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분께서 일방통행길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보행자 사고다. 그래서 난 도저히 못 피할 사건이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가 차들 사이에서 불법 주장된 차들 사이에서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나 마음 준비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기 어린이 통학버스 있으면 조심해야지. 그거는 어린이 통학버스 앞에 가다가 멈추면은 그럴 때는 옆에 추월을 못한다든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통학버스가 멈춰 있으면 애들이 그 앞으로 내려서 그 앞으로 건널 수도 있으니까 추월하지 말고 그 옆으로 지나갈 일이 있으면 멈췄다가 확인하고 가야 되고. 근데 지금은 저 차가 움직이는 차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서 있는 차, 이 통학버스가 아니라 이런 데서도 애들이 툭툭 튀어나올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다 튀어나올 수 있어요, 애들은. 애들만 튀어나와요? 애들만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어른도 튀어나옵니다. 마치겠습니다.